위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2000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여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서울 안에서 주택 공급을 하는 것들은 뭐 신규 택지 신도시로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년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그래도 20년간은 연간 12,000호 정도는 꾸준하게 공급을 해 왔는데요. 재개발로요. 재개발로.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2020년 이후부터 2030년까지에는 이런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점점 감소하다 못해 2030년이 되면 제로가 된다라는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신규 지정을 과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재개발 지정을 많이 해줬으면은 2021년이나 2025년이나 꾸준하게 입주 물량이 나왔을 텐데요. 이 시기에 신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한 재개발 지정을 그 이전 시장님 계셨을 때 그때 약 400개의 구역이 해제가 돼 버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심각한 공급이 문제가 돼서 신규 재개발 구역들을 많이 서울시나 국토부가 지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나온 게 뭐냐면 주택 공급 촉진 지역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서울 안에다가 아파트를 많이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 제도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도 역세권 개발? 네, 역세권 그쵸. 개발. 네, 700% 정도. 네. 근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국토부에서도 또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서로 그렇죠.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서울시는 서울시의 행정이 이제 있고 음. 정부는 정부의 행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부가 공약으로 내놨고 뭔가를 하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사실 구체성이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국민들이 많이 좀 실망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급한 것 같아요. 정부가. 헷갈릴 것 같아. 이게 서울시면 서울시, 정부면 정부 이렇게 큰 빅피처로 가면 좋은데 그렇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가고 한 개의 정부도 제도로. 정부대로 가고 네. 거기다 또 제도는 또 서로 다 따로 만들어. 그렇죠. 올해 8.16 대책에서 네. 전체 전국에 270만 원 공급의 계획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공급을 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는데 한마디로 보면 서울시가 좀 우선으로 이런 신규 재개발들이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고 국토부는 좀 뒤쪽에서 한 발짝 좀 느리게 나오긴 하는데 역시나 여기도 계속 두 가지가 계속 그러니까 쌍두마차식으로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게 그러니까 되면요. 서울시의 제도와 네네. 국토부 제도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네. 서울시의 이제 주택 공급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이 주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신속 통합 기획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 신통 기획으로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이 용적률이라는 것을 이제 250%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주택 재개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개발하는 사업이 원체 대단위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당장 2025년, 2026년부터가 문제인데 이거를 공급하려고 봤더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장도 이거를 그냥 가장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해서 만들어낸 게 모아타운인 거죠. 근데 이 모아타운이 속도 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4년, 5년 만에 아파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스피드하게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이 모아타운이 용적률도 높게 쓰지는 못해요. 이게 250% 정도를 쓰면서 이 세대수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40세대, 50세대, 100세대 물론 최근에 뭐 번동 시범지구 같은 경우에 좀 큰 게 나오긴 했지만 대다수들은 거의 100세대나 200세대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공급 양에서 이게 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는 마음이 급한데 그렇죠. 빨리 4, 5년 내로 빨리 입주 물량을 만들어줘서 집값이 더 안정화를 쭉 유지하고 싶은데 맞아요. 이게 너무 용적이 200%면 내가 지금 150% 쓰고 있거든요. 네. 50%밖에 안 늘어나. 그렇죠. 늘어나는 양이 별로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맞아요. 또 모아타운 하겠다고 또 철거해. 그럼 또 뭐가 발생하죠? 이주해야 이주해야죠. 되죠. 이주 수요가 발생해. 네. 그럼 또 이주 수요가 또 주변으로 돌면서 또 물건을 또 없애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아타운 200% 용적률 빨리 하긴 하지만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는 전문가들도 좀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 같은 면적에 200% 정도 공급할 것보다 확실하게 똑같은 면적에 같은 속도라면서 더 많이 짓겠다라고 하는 게 이 역세권 개발이라는 게 나오게 된 거고 이 역세권 개발이 그래서 용적률을 최소 500%에서 700%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낸 거죠. 이게 올해 이제 6월 30일부터 이 용적률에 대한 완화와 그 다음에 역세권에 대한 범위를 더 늘려줬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완화를 시켜놓다 보니까 이 사업 쪽으로 최근 들어서
뭐 신통하던 지역들이나 모아타운 하던 지역들도 요 사업으로 좀 현재 많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모아타운 네, 100세대 지을 거를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되면은 250에서 400세대가 들어서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모아타운이 100세대였다라고 한다면 어. 이렇게 해서 250이나 300세대를 더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훨씬 더 많이 지어낼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가성비 좋은 재개발 사업이 된 거죠. 더군다나 네,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네, 역세권. 역세권. 그렇죠. 네. 살고 싶은데도 네. 역세권. 그리고 골프 칠 때도 도로 가까운데 딱 떨어지면 너 역세권 잘 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카트에서 내려서 멀리 안 가도 멀리 되니까. 안 가도 되니까. 네. 역세권은 사람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서울시가 공급을 굉장히 활성화를 시켜 놨는데 중요한 건 이제 국토부도 마찬가지로 공급을 같이 박자를 맞춰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원장관님이 딱 끌고 나온 게 신속통합기획 이거 너무 괜찮다. 이거 너무 신통방통하겠다.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사람 나도 가져올게. 라고 해서 서울시에 있는 신통기획을 국토부가 갖고 왔어요. 근데 마찬가지죠. 서울시도 지금 이걸 신통을 써봤더니 신통하긴 한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야 이것보다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게 서울시는 모아타운 갖고 있으니까 나는 이 모아타운을 다 모아서 할 수 있는 걸 도심복합 사업으로 내가 꺼집어서 내서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역시도 시간이 굉장히 또 길게 걸린 사업이 됐어요. 많이 모으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제가 물음표로 해놓은 게 이렇게 물음표로 해놓은 게 역세권 개발만큼 좀 시원하게 빨리 높게 많이 지어낼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놓은 게 주택 공급 촉진 지역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오게 된다면 한마디로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역세권 개발 같은 게 여기서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는 지금 현재 2024년까지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350m라는 범위를 넓혀놨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이제 주택 공급 촉진 지역을 선정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똑같이 한 350m로 진행할 것 같은가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역세권은 이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350m까지 풀어놓고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그럼 350m 요 범위 안에서는 서울시가 하고 있으니까 여기 더 범위를 넓힐 수 있겠죠. 이 주변 지역으로. 요 주변 지역으로 더 넓히게 된다면 역세권 지역이 지금 350m 범위가 아니라 더 넓은 면적 500m까지도 더 이런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럼 주택 공급 촉진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네. 제가 예상할 때는 네. 신통 기획보다는 용적률이 높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신통 기획의 용적률 할 것 같으면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역세권에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역세권만큼의 용적률을 안 줄 것 같아. 초역세, 그죠? 2차 역세권만큼은 네네. 그러면은 제가 예상하는 용적률은 보통 한 400% 그렇죠. 전후의 용적률을 주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 그리고 이제 이 법이 주택 공급 촉진 지역이라는 게 가장 기본 폼이 층수 제한 완화, 고도 지역 완화, 높이 제한 완화, 용적률 상향 이게 가장 주 모토가 된 제도로 만드는 게 이 그러면은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대상이 네. 현재 높이 제한이나 고도 제한이 있는 지역이 해제를 니까 해제를 해준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쪽이 그럼 대상이 그런 지역에 네. 포함이 많이 됐겠네요. 이 지역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런 개발하기 위해서는 낙후된 지역들, 저층 주거 지역들 거기가 주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층 주거지라 하면은 알기 쉽게 보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7층 제한 걸려 있는 거 있죠? 네. 그런 지역이 이제 저층 주거지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도 이제 층수 제한, 높이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지구에 의해서 뭐 자연 경관 지구, 뭐 고도 지구 이런 지구에 의해서 높이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지구도 여기 이제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는 주택 공급 촉진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에는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보면은 결국 이 서울 같은 경우 좀 다른 지역하고는 좀 죄송하지만 네. 서울이 워낙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해요. 네, 지금은 그렇죠. 전세 물량이 서울이 많은 게 아니에요. 월세 물량도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수요를 억눌러서 그죠? 전세 살 사람, 월세 살 사람 수요를 억눌러서 지금은 물량이 오히려 남다 보니까 가격이 좀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다 보면 또 모자란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금리 때문에 결국 월세나 전세가 또 올라가게 될 거고. 네, 그럼 이제 요게 매매가를 또 밀어 올리면서 또 가격이 폭등할까봐 이미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공급으로 다시 채워주려고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2025년 6년까지는 재개발, 그러니까 아파트 재건축을 하려고 그랬더니 걸리는 게 너무 많아. 네, 그죠? 3대 규제가 걸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특히 뭐 초과유 환수가 또 크게 걸리기 때문에 이걸로 바꾸는 건 되게 힘드니까 재개발을 통해서 일단 아파트 공급을 많이 하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추세로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가고 있다 보니까
2026년까지는 새로운 제도가 계속 업그레이드된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계속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용적률 250%로 주민들이 안 하다 보니까 이 용적률이 이제 300%, 350%, 400% 결국은 700% 용적률까지 올라간 거죠. 네, 이 그렇죠. 물량을 채울 때까지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국토부에서 결국은 자기네도 뭔가 밥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네, 서울시에서 만든 역세권 개발보다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역세권 주변 투자를 하시거나 역세권 주변에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350m, 500m에서 벗어나서 나는 역세권하고 상관이 없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서울에 307개 지하철역이니까 서울의 중심에만 지하철역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외곽에도 그렇죠. 있고. 다 있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개발이 되는 것들을 좀 무작정 역세권이기만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투자하는 거 이거 괜찮을까요? 여러분들이 2027년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역세권 개발이나 또는 지금 얘기하신 그 주택 공급 촉진 촉진, 지역 예. 안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용적률이 있는데요. 높으니까 네, 그렇죠. 이건 추가 부담금이 거의 없어. 그렇죠. 내가 아파트를 받더라도 네. 이런 지역 안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시고 2028년 이후에는 이런 구역들이 많아지면 이때부터 이런 구역끼리 경쟁해요. 그렇죠. 경쟁을 해서 이제 분양을 해. 네, 그러면 항상 문제가 뭐야? 분양성이죠. 분양이 잘 되느냐, 안 분양이 안 팔려. 되느냐. 팔려.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안 팔리게 되면은 사업을 못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데 아무리 내가 용적률 1000%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 가잖아요. 네. 시골 같은 데 가보면 읍면 지역 가잖아요. 네, 그러면 상업지하고 주거지 가격이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상업지에 건물이 4층 이상이 네.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주거지 지방에 시골 가면 주거지 용적률이 200%예요. 네. 그 상업지 용적률은 800%야. 근데 전부 다 100% 이상 쓰는 데가 없어. 쓰리고. 어차피. 그러니까 가격이 똑같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용적률을 많이 줘도 이게 분양이 안 되는 지역. 지금은 집이 부족하니까 분양이 다 뭐 되겠다. 좀 싸게 팔면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게 싸게 팔아도 분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요. 물량이 많아지면. 그러면 이럴 때는 정답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일부 했잖아. 맞아요. 맨하탄 같은 곳, 그죠? 이렇게 입지가 훌륭한 네. 지역들, 네. 그 다음에 굉장히 입지가 좋다라는 소리는 그 지역이 굉장히 희소한 뭔가 가치를 많이 갖고 있는 지역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 아까 그래서 우리도 맨하탄 같은 곳이나 한강변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을 또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잘 팔릴만한 곳이죠. 물량이 맞아요. 많아져도 그 수요를 그 물량을 다 받아낼 수 있는 곳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내놨는데 잘 팔리는 곳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맞아요. 저는 이 부동산 시행 쪽의 사업을 갖다가 저는 한 15년, 18년 정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시행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건축주분들 제가 굉장히 많이 아니까 이분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뭐냐? 네.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팔리냐? 싸게 내놔도 안 팔리는 걸 제일 걱정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비싸게 안 팔리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죠? 그렇죠. 이제 뭐 시장 좋으면 비싸게도 팔리잖아요. 근데 그렇죠. 비싸게 안 팔리는 건 당연히 감내하지만 이걸 내가 가격을 많이 낮춰도 안 팔리는 걸 제일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다 재테크를 또 아파트를 싸게 하나 받을 생각으로 재테크를 했는데 뭐 빌라를 샀건 뭐 단독을 샀건 뭐 재건축을 샀건 간에 중요한 거는 이걸 한번 부동산이라고 한번 사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나는 한 3년만 4년만 있다가 팔 거야. 근데 실제로 잘 안 팔게 돼요. 왜냐면 거래세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하다 보면 10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이코네님도 사는 거 아무 생각 없이 10몇 년 가지고 있죠. 14년 정확하게. 이코네님도 네. 그죠? 한번 사면 전 11년, 네. 2008년. 네. 저는 제가 제일 많이 부동산 사놓은 게 2010년 전후예요. 네네. 그때 정말 싸게 많이 사놨는데 지금도 거의 다 안 팔고 있어요. 근데 네? 근데 이게 근데 돈 벌었다는 거죠?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저보다 이제 안 팔고 자꾸 놔두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팔면 뭐해?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하나 사게 되면은 결국 10년 갈 수도 있고 8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지금부터 분양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야 돼요. 이 지역이 분양이 잘 될 거냐? 그러니까 싸든 비싸든 수요가 얼마나 많은 지역인가? 맞습니다. 특수성이 있는 지역인가? 네. 용산 공원이 개발되고 국제 업무지가 개발되고 뭐 서울역이 개발되고 서울역하고 뭐 철도 지하 또 공원화로 이루어져서 뭐 양쪽이 뭐 좋아진다든지 뭐 이런 역세권 개발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에 둘러싸인 것 같은 경우는 뭐 10년 지나도 걱정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좀 약간 차별화된 지역을 여러분 투자하는 그 전략을 지금부터 좀 하실 필요 있지 않을까 우리 생각합니다.